정부가 오는 7월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문의를 지역에 5년간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한 단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덕신일교 교량공사가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놓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녹차를 중심으로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등에서 현지에 다시를 개설하고 유통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행적으로 인해 민족 반역자로 평가받는 가수 남인수. 2008년 폐지된 그의 이름을 딴 가요제가 3년 전 민간단체에 의해 재개되면서 역사적 책임과 예술적 업적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을 휩쓴 대형 산불을 계기로 대형 헬기 확충과 야간 진화 시스템 개선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유식 전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대안들을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가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게 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사천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경상국립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교수가 없어 소방 헬기를 타고 약 285km나 떨어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대동맥의 내벽이 찢어진 상황으로 신속한 응급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국 평균보다 40여 명 적은 174.2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큰 겁니다. 이에 정부는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가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게 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 육성과 교수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비전을 키우는 한편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 병원 등 권역별 상급 종합병원 3곳에 병원당 8명씩 지역 필수 의사가 신규 채용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체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의료계는 의료 책임 면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필수 진료과 인력풀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 이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지원 대상이 5년차 이내로 제한된 점도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고연차 의사들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았던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것 외에 마땅한 벌칙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상시 채용과 홍보 강화로 채용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지역 필수 의사제. 그 취지가 공연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 설천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덕신일교 교량 건설공법 변경을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 권고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군이 내놓은 변경 사유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빔을 집어든 포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장비가 웅덩이 아래를 파내자 물이 흥건하게 올라옵니다. 위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커다란 철판 사이 두꺼운 철골 구조물이 용접돼 있습니다. 남해군이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하천의 폭을 넓히고 고도가 상향된 교량 건설을 통해 범람 등 주민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저 논 쪽으로 범람을 많이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갑자기 많이 오면 많이 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그거는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해당 공정 방법은 교량 건설 방식 중 하나인 시트 파일 공법으로 둥그런 강관 파일을 받고 주변으론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안에 교량을 지탱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초가 요 안에다 다 들어가는 거지. 저주간에 하고. 그럼 요 위에다 이제 상판이 올라가고. 이 시트 파일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막이, 흙, 밀림, 이런 거. 하지만 공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른 공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는 예산 증가의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 이번 사례에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심의위 의견이 절대적이 아니라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기상 조건과 공사비, 공사 기간, 하천 수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법 변경 사유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설의 설치 시기가 그것. 군은 심의위 권고 공법의 경우 건기시만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사 기간은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실제 우기가 공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의 공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군은 우기가 포함된 오는 11월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지만 군이 작성한 공법 비교 검토 보고상에는 공기 연장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기 연장에 대한 명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서류 작성 시점에 공사기간 연장은 확정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비용 절감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법을 통해 약 1억 원의 공사 비용이 절감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중 펌프를 상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 현장은 수중 펌프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 바닷물 유입과 이곳이 기존 하천 부지였던 걸 감안하면 공사 과정 배수를 위한 펌프 가동은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남해군은 심의위 공고안에 대해 위원 6명 가운데 1명이 개진한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 상당의 전문가 용역을 거쳐 지금 공법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천 정비와 교량 건설이라는 중요한 사업에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심의위 의견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해 하동산 가루 녹차는 전 세계 100톤이 넘게 수출됐습니다. 왕의 녹차라 불리던 하동 녹차가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동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특산물 전반의 수출 창구와 해외 교류 관계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1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왕의 녹차라 불리는 하동 야생차. 국내에서만 놓고 보면 보선과 제주 등 세 곳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이지만 해외 시장을 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청의 지역별 녹차 수출 실적을 보면 2020년 이후 하동 지역은 우리나라 녹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정부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세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차 이외에도 다양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에도 나서고 있는 하동군은 실제 지난 2013년 600만 달러 수준에서 10년 만에 2천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그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하며 하동 녹차를 비롯한 하동산 농특산물의 시장 진출 활동을 펼친 것. 그 성과도 다양합니다. 멕시코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멕시코 시티에는 현지에 하동 다실 1호점을 개설했고 멕시코 최대의 로스터리점과 하동 녹차 메뉴 개발과 수출 업무를 위한 협약을, 또 멕시코 최대 항공사와도 납품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멕시코 최대 커피 로스터리 푸나와 하동 녹차를 활용한 메뉴 출시를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로 멕시코를 통해서 하동 녹차를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했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동 녹차 홍보하는데 이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한 하동군 해외시장 개척단은 아시아 푸드마트 체인과 수출 협약식을 맺고 현지 한인 유통기업과 협력해 하동군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농산물 원물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업들이 대규모로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해서 이렇게 그걸 농식품을 가공하고 또 제품화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곳 아틀란타에 많은 우리 하동의 농수산물을 또 임업 생산물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동 녹차의 홍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통차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도제명차, 연호제다 등 하동의 차 명인과 함께 차 시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홍보활동은 물론 수출 협약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 하동군 해외시장 개척단. 다만 다양한 기업과 체결한 협약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또 하동 특산물의 판로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 산청과 하동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합니다. 산청군 22억 원과 하동군 13억 원 등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잔해물 처리와 철거,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경남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씩 별도 지원해 산불 예방과 진화장비 구입, 공공시설 복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산불 위험성이 높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소각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에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소각 적발 시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일 국회 본관에서 산불 피해 지역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야간 진화 대응 장비 확충,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처우 개선과 남부권 산불 방지센터 등 23건의 정책과 사업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가황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남인수. 하지만 그의 이름엔 친일 행적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1996년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된 남인수 가요제가 3년 전 민간 단체에 의해 다시 시작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의 애환을 보듬어준 불세출의 가수 남인수. 하지만 동시에 일제강점기 군국가요로 내선일체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했다는 이유로 민족 반역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996년부터 개천예술제 기간 진행되던 남인수 가요제가 2008년 폐지된 것도 이 같은 그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한 민간단체에 의해 남인수 가요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논란도 지속됩니다. 우선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가요제를 바라봅니다. 남인수의 팬들께서 이렇게 남인수를 기념하는 가요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가타부터 할 얘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친일행위를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준 민족 반역자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요제를 열고 있는 남인수 기념사업회는 역사와 문화예술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역사고 예술은 예술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팬들이
갈망하는 거는 뭐냐면 남인수 선생님의 업적도 있지 않느냐. 가요계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좀 해달라.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또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사과를. 전문가는 남인수의 친일 행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가 우리 가요사에 기여해온 부분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살아생전 남인수가 친일 행적을 사과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뭐 친일 행적 이건 뭐 재론의 여지도 없고 뭐 반박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 남인수가 남긴 명곡들은 여전히 우리 가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친일 행적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떼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반된 평가 속에 가수 남인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경남도가 불교 문화유산 7건을 경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남해 화방사 재건을 주도한 충찰 화상을 그린 유일한 그림인 산청 능이남 충찰 화상 진영이 경남도 문화유산 자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세기 불화로 추정되는 이번 그림은 조선 후기 진영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진주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치러지는 경남도민 체육대회에 대회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계 방송을 도입합니다. 시는 3일 스포츠 인공지능 중계 업체인 주식회사 호각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민체정 기간 펼쳐지는 배구, 농구, 축구 등 3개 항목에 대해 인공지능 중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중계는 경기장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선수들의 행동에 자동 반응해 촬영한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중계는 대회 기간 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381억 원 가운데 사천시가 2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위성개발센터는 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에 들어서며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센터는 위성 탑재체 개발과 제작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열흘간 이어진 대형 산불이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켰습니다. 산림청은 물론 유관기관과 또 자원봉사자들도 총력 대응한 끝에 발생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는데요. 이번 산불이 왜 장기화가 됐는지 또 앞으로 이런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한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S 소방연구소 소장이자 전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김유식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종합적인 대응에 있어서 관련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소방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큰 요인이었고, 예. 그리고 또 건도가 높고 또 강한 바람이 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2차적인 확산에 대한 대비들이 뭐 예를 들어 기관 장비 투입할 수 있는 임도가 거의 뭐 부족한 상태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어에 대한 방어성 구축이 미흡하고, 거기에 덧붙여 이제 강풍으로서 대비가 쉽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화재의 양상들은 지표 화재에서 수관화 화재, 또 지표 화재, 지중 화재, 또 지표 화재에서 수관화 화재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화재가 진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화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10일간 계속 반복되다 보니 화재 진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기 운용에도 문제점이 많이 따랐었는데요. 조종사들이 쉴 새 없이 계속 헬기를 몰았지만 또 야간에는 운용을 못하면서 밤새 진화율이 급감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산불 화재에 있어서 주력은 당연히 이제 진화 헬기를 운용하는 게 중간에는 일출과 일몰 사이에 운행이 가능하고, 예. 야간에는 운행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또 풍속이 15m/s 이상일 시에는 안전상 문제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산불 화재 특성상 주간에는 산지에서 산 정상으로 밑에서 위로 불고, 네.
상승기를 탐으로 화재 확산이 빠르고 또 야간에는 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기류가 확산되기 때문에 화재 확산이 더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산불 진압은 확산이 더딘 야간에 진압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으로 빠른 시스템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대형 산불로 확산하기 전에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주요 지점에 살수 장비를 둔다든지 산불 감시원 등의 또 사용이 쉬운 장비를 보급하는 등 도움이 될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산림의 그 규모나 크기가 또 강한 기류 영향으로 방화성과 맞불 대응들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인 살수 방수총들을 민가에 이제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방화성 구축보다는 타워 방수총 시스템들을 도입함으로써 화재 확산에 따른 비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므로 민가나 국가 중요시설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산불은 산림청을 비롯해서 지자체와 또 국방부도 합동 진화에 나섰었습니다. 현재는 산불은 산림청이, 그리고 화재는 소방청이, 또 지리산은 국립공원공단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 국가 정책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안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소관기관인 산림청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그 119를 신고를 합니다. 산림청, 소방청, 각 지자체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문성에 맞춰 모든 화재 안전들은 소방청에서 그리고 산림과 녹화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맞춰 관리하는 것이 그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산들을 줄이면서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번 같은 대형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함께 또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벚꽃들이 환하게 피어있는 요즘인데요. 금요일 서부 경남 화창한 날씨 전망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아침 저녁에는 옷차림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대부분 지역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산청 2도와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구름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4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38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엔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화요일까지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박선영입니다. 저희 시 보건소는 노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것에 비해 근력 활동률이 적어서 비대면으로 근력 활동률을 높여보고자 시니어 근력업 활력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 25개소를 선정하였고 운동 영상이 담긴 USB, 라텍스 밴드와 같은 운동 도구, 운동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모이셨을 때 언제든지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이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천시 보건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